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앞에 얘기하신 데이터 스페이스를 아마 국내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한 2가지 유즈 케이스를 실제 그 어려움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더스트리 협회에서. 그래서 아까 다음에 발표할 스팀 서비스도 했었고, 카트넥스하고 샌드박스 테스트도 저희가 샌드박스 테스트는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요. 성공적으로 그 2가지를 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 자리에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페이스, 인공지능,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브라운필드,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실제 그 어떤 표준, 공통된 밑바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준을 연결해서 웹오브팀까지 연결하는 요 사례를 그 미국의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 글로벌 테스트 베드를 지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제조 데이터의 미래, 또 소프트웨어 디파이니드 매니팩처링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AI 그 전 세계 국가 3대 강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AI 정책은 넘칩니다. 근데 현장엔 AI 쓸 데이터가 없습니다. AI에 공급될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 지속 가능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부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비표준화되어 있고 비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데이터 학습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IT 그룹장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이게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른 회사, 다른 대기업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OPCUA 프로토콜입니다. OPCUA 프로토콜 사용해서 태그들 이렇게 나열했죠. OPCUA를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안에는 그 데이터의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OPCUA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OPCUA 표준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의미가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 스페이스도 좋고 A2A, MCP 프로토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는 사실상 어떤 그 융합 효과를 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상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입니다. 대기업도 지금 포함돼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엑셀로 다 작업해서 그래프 다 그리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AI 모델 돌리기 위해서 그 데이터 공급하는 거 사람이 다 노가다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지 않은 회사들도 일부 있겠지만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10년 동안 지금 중소중견기업 다니면서 다 지켜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없습니다. 아키텍처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사이에 공급 기업들도 상당한 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준비가 이렇게 AI를 할 때 80%가 거의 이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표준과 표준을 잘 활용해서 그 사이에 솔루션은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국내 인공지능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합리화하고 싸게 지속 가능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근에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했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부분을 고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 글로벌 테스트베드는 바로 표준화, 구조화, 데이터 자동 연결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프론티어 테스트베드입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데이터 전이 그리고 그 사일로 공간에 닫힌 데이터를 외부로 확장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의미와 II를 활성화를 갖게 했고요. 이게 돼야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뭐 이런 탄소 중립이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게 대기업들이 해야 될 일인데 HS소프트 제가 이제 대표인데 저희가 주관해서 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채선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LS 리트력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LS 리트는 가상 PLC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핀란드의 프로시스, OPCU의 프로시스도 큰 역할을 해줬고 미국의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글로벌로 협력해서 유즈케이스를 창출했습니다. 실제 여기는 이제 흘러가는 것만 보여줬는데 여기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붙겠죠. 그 부분까지도 실제 딴 쪽에서 시험이 되고 있고요. 이 가상 PLC 부분이 이제 LS 일렉트릭 거, OPCUA 서버도 LS 일렉트릭, 그다음 프로시스 OPA 서버, 그다음에 OPCUA 표준, OPCUA 컴페런스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 AS하고 여기 하는데 문제는 있었는데 AS 표준을 또 지키고 이번에 프로시스 OPCUA에서 그 OPCUA 포즈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최초로 저희가 테스트해서 외부로 연결해서 디지털 튜닝까지 가는 부분을 이번에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설비 구성을 보겠습니다. 실제 요거는 이제 패킹 머신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젝션 머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출기들이 더 많은데 아까 가상 PLC부터 올라온 데이터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서 그 나중에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매니팩처링까지 구현하는 과정을 저희가 표준과 표준을 연결해서 그 에셋 온보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 기대 효과를 보면 그 설비 설치 부분, 그 다음에 셋업, 그 다음에 운영 시간이나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설비하고 설비간, 설비에서 디지털 튜닝간 표준화, 구조화 데이터로 단시일에 이제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에셋 온보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적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물론 여기 설명한 거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그 과정에 상당한 부분을 오픈 소스로 다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락인도 없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그러니까 수요기업들이 본인들이 공부하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활한 AI 적용이 가능하고 AI 제조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여기에 맞는 그 피지컬 AI 아키텍처도 설계를 했고 또 AI 저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SDM의 아키텍처도 오픈 소스로 다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OPCUA에서 W3C의 웹 오브 띵인데 이것도 서울 인터넷 표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잘 쓰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데 사일로에 갇힌 데이터를, 그러니까 현장에 갇힌 데이터를 외부로 올리면 그거의 가치가 더 굉장히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편의성, 시스템 통합,
이게 바로 또 데이터 스페이스 활성화. 데이터 스페이스도 사실 제가 1년간 그 샌드박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에 정보 민간 협력으로다가 이 표준 데이터 기반 이 부분이 이제 AAS만 얘기하고 있는 사실 데이터는 OPQA, CS, 컨피던스 스페시피케이션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대 표준을 잘 연결해서 AI 제조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표준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의 첫 출발이 되는 글로벌 테스트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활성화와 상호용성, 데이터 주권 이런 부분에 베이스가 갖춰지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데이터 스페이스를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많은데 이 바닥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대학 교수님들도 신경 안 쓰고 있고 정책기관들도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글로벌 테스트로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이 부분에 그 CDMA나 안드로이드 이런 데가 실험실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업체랑 협력을 한 거죠. 뭐 구글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주역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시작은 간단한데 여기서 더 확장해서 전 세계로 스케일업 되는 이런 유즈 케이스고 아까 이제 두 분이 얘기하셨듯이 저희는 글로벌로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브라운필드의 유즈 케이스를 그 인더스트리 협회에서 사실 몸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에 오신 분과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랑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들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나라 요즘에 소보린 AI 막 얘기하고 그러고 표준 플랫폼 개발 뭐 이런 거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금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지속 사용성도 없고요. 거의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 잘못 투입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글로벌 협력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우물 안에 갇혀서 아무리 잘한다 해서 이게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이번 그 글로벌 테스트베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글로벌 선도적으로 협력해서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사실 이 카타넥스의 그 샌드박스 테스트도 작년 10월부터 지난주인가 그렇죠. 그때까지 설득시켜가면서 어렵게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반전 대표가 발표한 텐데 스팀에저 서비스도 지금 어렵게 지금 민간 부분에서 데이터 스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어려운 부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까 이제 협력하기 좋죠. 그래서 스케일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유스케이스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유스케이스